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. 명윤균 기자 오늘도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굉장히 바빴죠? 그렇습니다. 오늘 대통령실이 네. 일단 뭐 다음 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체코 순방을 네. 가기도 하고요. 네.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인가, 또 일정은 좀 간략하게 좀 어떻게 되는가, 이런 브리핑이 또 있었고요. 브리핑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리고 또 대변인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앞두고 좀 응급 의료 현장 또 방문할 예정이다. 아, 또요? 예. 그리고 추석 연휴에는 뭐 군부대나 소방, 뭐 경찰관들 만나서 좀 격려할 예정이다. 이런 얘기까지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좀 받아가지고 좀 처리하고 준비를 하느라 오늘 너무 빡빡했습니다. 오후가. 눈이 이렇게 쑥 들어간 것 같은데. 네. 아니 근데 또 하나 대통령실에서 주목했던 재판 결과가 있잖아요. 오늘 맞습니다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판결이 나왔네요. 그렇습니다. 이 사건에 관심이 컸던 이유는 네.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와 윤 대통령의 그 장모 최은순 네. 씨의 계좌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사용된 거 아니냐. 그러면 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의혹 때문인데요.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 계좌 3개 그리고 네. 최은순 씨 계좌 한 개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. 네.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와 유사하게 그 계좌가 활용된 손모 씨라고 하는 네. 전주 네. 이분에 대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온 건데 김 여사랑 좀 비슷한 상황인 거죠. 근데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. 맞습니다. 그럼 유죄가 인정이 됐다는 얘기네요. 맞습니다. 근데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서 시세 조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네.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서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 조정을 용이하게 했다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공동 정범은 아니지만 네. 방조의 혐의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손모 씨라는 사람도 전주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돈을 댄 사람인 거잖아요. 뭐 근데 굳이 풀이를 하자면 계좌를 맡긴 사람이다. 이렇게도 그렇죠.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예, 맞습니다. 그럼 김건희 여사랑 같은 상황이라는 거잖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네. 이 판결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거고요. 네.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손모 씨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었어요. 예. 근데 그 이제 함께 주가를 조작했다 이렇게 나와서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좀 검찰이 논리를 펼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던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많이 나왔던 관측이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무죄인 거 아니야? 이런 관측이 나왔었던 거고요. 네. 그러자 이제 이 분이 그 손모 씨가 공동 정범까지는 그러니까 같이 공모한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돈을 대주고 범죄를 방조한 혐의는 상당하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되고 예. 그런데 법원에서는 당시 공소장에 방조 혐의가 없잖아. 예.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. 예. 그러면은 방조 혐의를 추가해라. 이렇게 돼서 공소장이 변경이 됐고 2심 재판의 예. 과정에서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겁니다. 그래서 방조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.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이제 좀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는데 네. 최근 얼마 전인가요?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? 검찰이 그 지금 전주라고 하는 사람들 숫자도 많더라고요. 네. 그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. 맞습니다. 그 한겨레의 7월 23일자 보도거든요. 예. 제목을 읽어드리면 검찰 김건희 모녀 방조죄 적용하나 도이치 전주 91명 전수조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에 자신 명의 계좌가 활용된 사람들을 전수조사한다라는 내용이에요. 네.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고 어떤 좀 관측이 나왔냐면 그 91명을 모조리 다 방조범이다 이렇게 하고 기소를 할 수 없으니 그 중에서도 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 정도면 방조로 좀 봐야 돼. 이 정도는 방조까지는 아니야. 뭐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야? 이런 관측이 제기됐던 거예요. 네. 그렇게 되면은 김 여사는 과연 어느 쪽에 포함이 될 것인가 여기에 또 주목이 됐던 거죠.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건희 여사가 전체 주가 조작에 활용됐던 금액의 네. 40% 넘는 금액이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왔다 갔다 했다. 네.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? 네, 뭐 사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네. 뭐 적극적으로 연락한 적도 없고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방조 혐의는 몰랐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인지를 가려져야- 했었어야 되니까 예. 주가 조작 사실을. 예. 그건 좀 앞으로 이제 더 가려져야 할 부분이고요. 네. 근데 검찰이 왜 이 사람들을 전수조사했을까라는 의문이 남았던 거예요. 그래서 네. 이거를 분류를 해서 A그룹은 방조 혐의가 없어, B그룹은 방조 혐의가 있어 이렇게 보게 된다면 김건희 여사를 어느 쪽 그룹에 넣느냐에 따라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.
근데 그동안에 검찰은 2심 판결 결과를 보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매듭짓겠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? 그 맞습니다. 얘기는 주가 조작범, 그러니까 지금 방주 혐의가 인정된 손모 씨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. 네.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러면 손 씨가 지금 유죄 판결 났으면 계좌, 그러니까 전주라고 우리 알려져 있는 김건희 여사도 결국은 기소를 하는 수순으로 가야 되는 게 상식적인 어떤 흐름 아닌가요? 네, 그렇게 상식적인 흐름이라서 검찰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 부분이 주목이 된다. 이 판결은 검찰이 더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. 이런 관측들이 나왔던 건데 네. 지금 다시 말씀하신 그 한겨레 보도를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 검찰에서 이런 사전 작업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왜 할 수가 있는 뒤늦게 거죠. 그렇게 전수조사를 했을까? 그게 기소를 위한 것일까? 아니면은 그렇죠. 불기소를 위한 것이었을까? 네. 그럼 아직 뭐 결론은 안 네,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. 단정하기는 어렵고요. 네. 혹시 대통령실에서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? 일단 뭐 판결 내용 자체에 대해서 뭐 질의가 있었는데 판결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요. 네.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가 있었고 그 답변 대신에 그 질문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최근 공개 행보에 대해서는 좀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거기에 네.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 마포대교 방문해서 그 뭐 자살 예방 활동을 펼친 건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강조했던 사안이기도 한데 네. 대통령이 여건이 안 돼서 챙기지 못할 때는 영부인이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냐. 뭐 이런 취지의 얘기 그리고 그 행사 자체의 진정성을 좀 봐달라 이런 관계자의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그 여야 의정 협의체에 관련된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. 오늘 고위당정 협의가 있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고위당정 협의에서 네.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한동훈 대표가 뭐 설전을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있네요. 맞습니다. 이 비공개 당정 협의회가 있었는데 네. 여기서 이제 2025학년도 내년도죠. 네. 그 의대 정원 조정안을 의제로 좀 여야 의정 협의체에 올려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걸로 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격론을 벌였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대표는 의제로 열어놔야 한다. 네. 사실상 이번 문제 해결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그래야 돌아올 것이고 예. 의제 제한 두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. 예. 반면 한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거죠. 그러자 한 대표가 그러면 당장 응급실 상황은 어떻게 할 겁니까?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했다 하고 한 네. 총리는 그건 뭐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. 응급실은 뭐 이런 취지로 좀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그럼 정부도 사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좀 달라요.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말을 보면 예, 현실적으로 안 된다. 이게 정부 입장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. 대통령실에 또 밝힌 거 보면 2025년 그 의대 증원도 다시 검토할 수는 있다.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거든요. 어떤 게 정부 방침입니까? 근데 정확히 보면은 대화의 전제 조건은 없다. 이런 얘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대신 내년도 정원은 바꾸기 힘들다. 이게 제가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 들은 얘기입니다. 그럼 전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도 뭐 논의는 할 수 있다라지만 바꿀 수는 없다.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요. 그런 상황인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이슈가 엄청 또 불거지고 많은 문의를 했고 취재를 해봤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실 방문한다 또 그 소식을 아까 전해드렸잖아요. 근데 응급실의 현재 상황은 지금 국민들 다 겪고 있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 정부는 지금 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화 테이블로 이끌 것인가 이걸 더 고민해야 할 것 같거든요. 제 생각에는.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은 대화 유인을 줘야 하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뭐 한동훈 대표는 그 2025년도 또 다시 논의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게 뭐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 계기로 봤던 거고. 하지만 정부에서 그게 어렵다면은 좀 다른 차원의 방법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 장관이나 차관의 경질일 수도 있는 거고요. 뭐 아니면 대통령의 사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근데 이런 것도 다 없다. 근데 내년도도 조정할 수 없다. 계속 이렇게만 외치고 있으면 지금 이미 신뢰가 손상된 상태인데 뭔가에 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그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답답한 상황이네요. 근데 당장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갈 직전 상황 아닙니까?
근데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할 경우에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뭐 진료비가 좀 달라진다고요? 맞습니다. 일단 내는 돈이 많아집니다. 예.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평소보다 30%에서 50% 예. 이 본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요.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토요일, 야간, 공휴일 진료비 가산 제도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제 병의원, 약국, 치과, 한방 모두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이고요. 그러니까 정부 구상은 이렇게 보상을 좀 늘려줘서 연휴에 좀 당직 의료기관을 좀 늘리겠다. 그래서 응급실 가는 걸 좀 막고 동네 병의원에 가서 경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할 수 있게끔 대란이 벌어지지 않게끔 좀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인 건데요. 그래서 이제 동네 의원과 약국은 토요일 오전에도 30%의 가산 금액이 좀 발생을 하고요. 네. 또 응급 상황으로 마취나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진료비의 50%의 가산금이 또 붙습니다. 근데 뭐 환자가 다 부담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환자 30%의 건보공단 70% 부담 구조이기 때문에 네. 환자 부담도 늘어나고 공단 부담도 늘어나는 이런 구조인 겁니다. 대신 정부 구상은 문을 여는 병원은 더 많아질 것이다. 이런 대책으로 봐야 되는 거죠. 건보공단 부담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. 네. 건보료를 우리가 내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럼 결국 환자나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인데 네. 그럼 국민 부담을 키우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일단 뭐 응급실 상황이 급하고 네. 또 당장 추석 연휴에 어떤 뭐 치료를 받지 못해서 큰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좀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나마 제가 이 응급실 관련해서는 정부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어제까지 좀 많이 했었어요. 처음에 제가 이제 이 뉴스 공감에서도 네. 정부는 절대 물러설 그 상황이 아니다. 그렇지 않다. 이라고 전해드렸잖아요. 예. 근데 어제는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입에서 응급실이 어렵다. 어려운 상황을 인정한다.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왔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정부가 좀 변화하려나 싶었는데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고위 관계자는 뭐 25년도 유예는 없다.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니 네. 뭐가 맞는 건지 국민들은 지금 답답할 따름인 거죠. 네. 자, 알겠습니다. 뒤에 저희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을 연결을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볼 계획이니까요. 뉴스 크리에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맹형균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